네, 우리 지난 시간에 명반응의 과정에 대해서 다 살펴봤었는데요. 명반응 결과 결국 ATP가 형성되게 되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명반응에서 이렇게 ATP가 형성되는 이러한 인산화 과정을 빛을 이용한 인산화 과정이라고 해서 광인산화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광인산화. 자, 명반응은 광인산화에 의해서 ATP를 형성하는 반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광인산화랑 우리 앞에서 산화적 인산화, 그러니까 세포호흡에서 산화적 인산화, 그리고 기질 수준의 인산화, 이렇게 인산화의 과정을 세 가지를 배웠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인산화 과정의 차이점을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산화적 인산화 같은 경우는 전자전달계에서 산화와 환원 과정을 반복하면서 수소연의 농도 기울기를 형성한 다음에 ATP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었고, 기질 수준의 인산화는 효소에서 기질로부터 인산을 떼어내어서 ATP를 형성하는 이런 과정이었고요. 광인산화라는 건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수소연의 농도 기울기를 이용하여서 형성하는 ATP 합성 과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광인산화에서도 ATP를 형성하는 과정은 화학 삼투에 의한 ATP 합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산화적 인산화에서도 화학 삼투의 원리에 의해서 ATP가 합성되었었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전자의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전자의 흐름을 살펴보니까 지금 관계2에서 일단 시작을 해주는 시작 지점을 관계2로 잡는 게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웠었죠. 자, 그러면은 관계2로부터 전자가 나와서 전자 전달계를 거쳐서 관계1으로 들어가서 NADP와 결합한 다음에 NADP 플러스와 결합한 다음에 NADPH 가 형성됨으로 인해서 전자의 흐름이 끝이 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관계2로부터 방출된 전자가 있었던 이 자리는 물의 광분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자가 메꾸어준 이러한 형태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자의 흐름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전자가 쭉 한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이러한 경우에 전자의 흐름을 일컫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관계2부터, 그러니까 물의 광분에부터 그 다음에 관계2 전자전달계 관계1을 거쳐서 NADP 플러스 이르기까지의 이러한 전자의 흐름을 비순환적 전자 흐름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비순환적 전자 흐름. 자, 이 용어를 이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비순환적 전자 흐름 혹은 비순환적 광인산화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비순환적 그러면 비순환적 광인산화 혹은 비순환적 전자 흐름의 결과 어떤 물질들이 형성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자, 일단 비순환적 전자 흐름에 관여하는 관계의 종류는 관계2와 관계1 둘 다가 관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관계1과 관계2가 관여하게 되고요. 형성되는 물질은 일단 NADP 플러스가 전자와 수소를 받아서 NADPH가 형성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비순환적 전자 흐름을 하는 동안에 수소연의 농도 기울기가 형성되어서 그 결과 ATP가 합성되기 때문에 ATP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비순환적 전자 흐름의 과정에서. 그 다음에 물의 광분해로 인해서 산소도 형성되게 되죠.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왜 이 비순환적 전자 흐름을 설명을 하느냐 하면, 전자 흐름의 종류에는 비순환적 전자 흐름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이렇게 전자가 흘러가서, 그러니까 전자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전자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전자가 이렇게 관계원까지 온 다음에, 관계원까지 와서 NADP 플러스로 마무리가 되지 않고 다시 이런 식으로 돌아오게 되는 과정이 있어요. 자, 선생님이 다른 색깔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쭉 가서, 관계가 여기까지 가서 여기서 NADP 플러스로 들어가지 않고 다시 이렇게 여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될까요? 그러니까 이 전자의 흐름 과정을 보면 관계 1으로 봤을 때 방출된 전자가 NADP로 들어가지 않고 다시 순환하여서 여기로 와서 다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다시 순환. 계속 이 과정을 반복.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명반응에서의 전자의 흐름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관계 2부터 해가지고 NADP로 끝나는, 이렇게 순환하지 않는 전자의 흐름 과정도 있는 반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관계 1에서 NADP로 들어가지 않고 다시 되돌아가서 전자가 다시 또 관계 1을 채우고, 거기서 방출된 전자가 또 전자 전달계를 거쳐서 다시 관계 1을 채우고, 이런 식으로 순환을 하는 전자의 흐름 과정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일어나느냐? 이거는 이 엽록체를 가진 이 세포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순환적 흐름으로 들어갈지 비순환적 흐름으로 들어갈지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틸라코이드 막에 있는 이러한 관계 2, 전자전달계 관계 1, 이러한 시스템들이 어떤 거는 순환적 전자 흐름을 일으키는 관계가 따로 있고, 비순환적 전자 흐름을 일으키는 관계가 따로 있게, 이게 아니라 동일한 관계라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는 순환적 흐름을 이렇게 흐르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비순환적인 흐름을 흐르게 된다는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죄송합니다.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이러한 과정을 그게 안 되네요. 다시 되돌아갈 수가 없네. 선생님이 지금 순환적 과정을 색칠을 해놔가지고 이걸 지우고 싶었는데 그냥 이대로 가겠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순환적 전자 흐름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혹은 순환적 혹은 순환적 광인산화. 자, 즉 전자의 흐름에는 비순환적 전자 흐름도 있고 순환적 전자 흐름의 경로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순환적 광인산화는 관계 1과 관계 2 중에 관계 2는 관여를 하지 않는 경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순환적 전자 흐름은 관계 1만 관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생성되는 물질을 살펴봤을 때 NADPH를 만들어낼 수가 없죠. 그 다음에 ATP는요. ATP는 이 순환적 전자흐름 경로에서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를 형성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ATP는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될까요? 그 다음에 O2는요. O2도 생성해내지 못하겠죠. 왜냐하면 관계 2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O2는 H2O의 광분해로 만들어지는 물질인데 이거는 관계 2에서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ATP만 생성되게 됩니다. 자, 이들의 차이점을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조금 있다가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그다음 명반응 다음 과정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이 명반응 다음 과정에서 지금 이 명반응의 결과 만들어진 물질, 즉 명반응의 산물인 NADPH와 ATP를 그 다음 과정에서 사용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세포호흡에서도 앞선 단계에서의 산물들이 마지막 산화적 인산화에서 사용되는 형태였잖아요. 그렇죠. 다 연결되어 있는 형태였듯이 광합성도 명반응 결과 만들어진 여기 NADPH라든지 ATP를 그 다음 단계인 탄소 고정 반응이라고 하는 단계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반응이 선행되어야만 그 다음 과정이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과정인 그 다음 반응인 탄소 고정 반응에서 NADPH와 ATP가 사용되는 분자수가 달라요. NADPH보다 ATP가 더 많은 분자수를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굳이 만약 ATP가 NADPH보다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ATP를 만드는 과정이 더 많이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굳이 비순환적 전자 흐름대로 흘러가지고 필요 없이 NADPH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한 목적,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 다른 목적도 있는데 우리 교과서나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목적은 그러한 목적을 제시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비순환적 전자 흐름 혹은 순환적 전자 흐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같은 틸라코이드 막 안에서도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명반응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과정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단계 우리 광합성 과정에 2단계가 원래는 명반응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암반응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거든요. 두 번째 반응의 이름을 암반응, 어두울 암자 써서 암반응이라고 표현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반응은 빛이 필요한 반응이라서 명반응인데 암반응은 그러면 빛이 필요 없는 반응이다 이런 식으로 인식되기가 쉬워서 올해 이번 교육과정부터 탄소 고정 반응이라고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반응의 이름은 탄소 고정 반응 되겠습니다. 자, 탄소 고정 반응. 그러면 지금 탄소 고정 반응은 말 그대로 탄소 고정이 이 반응 안에 주된 어떤 중요한 어떤 일부 상황이 되겠다, 맞죠? 그러니까 탄소 고정이 일어나는 단계가 2단계에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탄소 고정이 뭐죠? 우리 고정이란 거, 탄소 고정이라는 거는 생명과학 1에서 질소 고정, 탄소 고정 이런 거 배웠었단 말이죠. 즉 대기 중에 있던 어떤 탄소, 기체 탄소가 유기화합물로 전환되는 과정. 이거를 탄소 고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탄소 고정 반응은 쉽게 말하면 회로가 돌아가는 반응이에요. 우리 회로 돌아가는 거 세포호흡에서 TCA 회로 배웠었죠. 시트르산 회로, TCA 회로. 그것처럼 비슷한 회로가 탄소 고정 반응에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일단 제일 처음에 시작물질, 우리 회로라는 거는 이렇게 둥글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런 회전하는 반응이었죠. 자,
그러면 탄소 고정 반응 선생님이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명반응 결과 만들어졌던 NADPH와 ATP가 그 다음 반응인 탄소 고정 반응에서 소모되게 될 겁니다. 쓰여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탄소 고정 반응이니까 탄소가 고정되는 그 순간부터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해볼게요. 탄소가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기체에 있다가 이거는 기공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겠죠. 식물의 기공을 통해서 CO2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 CO2가 처음 들어와서 만나게 되는 물질의 이름이 RUBP. 자, 리블로스 어떤 당의 한 종류입니다. 리블로스, B는 비스, P는 포스페이트. 우리 포스페이트는 인이란 뜻이고 비스는 두 개를 뜻하는 용어거든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리블로스라고 하는 당에 인산이 두 개 결합되어 있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자, RUBP. 자, 그럼 RUBP와 처음 이산화탄소가 고정되면서 RUBP와 만나서 어떠한 물질로 바뀌느냐 하면 3PG라고 하는 물질로 바뀌게 돼요. 3PG. 자, 지금 조금 생소하기 때문에 일단은 3PG는 뭐냐면 3인산 글리세르산, 그러니까 3포스포 글리세릭 엑시드의 줄임말입니다. 선생님이 영어로 안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굳이 영어를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설명을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막연하게 용어를 외우면은 이해하는데 곤란하기 때문에 3PG가 어떤 아이느냐, 3번 탄소 자리에 인산이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3P라는 거는 3개의 인산이 아니라 3번 자리에 인산 1개가 결합되어 있는 이런 형태. 자, 그러면 선생님이 미리 얘기하지만, 자, 탄소 고정 반응에서 돌아가는 회로 안에서 이 물질이 전환되게 될 텐데, 우리가 TCA처럼 물질이 전환되게 될 텐데, 이 TCA에서는 두 가지의 물질만 배웠었죠. 처음 물질과 트르산이랑 그다음에 옥살아세트산 이렇게만 배웠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물질들을 조금 중간 물질들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TCA 회로처럼 탄소의 개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선생님이 한번 적어 볼게요. 뭐냐면 일단 RUBP의 탄소는 5개입니다. 5개. 5탄소 물질이에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동그라미로 그리는 게 탄소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탄소 5개라고 했죠. 탄소 5개에다가 인산이 2개 붙어 있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어때요? 탄소 하나짜리잖아, 맞죠? 탄소 하나짜리고요. 그 다음에 3PG는 3탄소 물질이거든요. 그러면서 인산이 하나 붙어 있는 형태. 자, 그림을 그리자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숫자를 좀 맞춰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분자수를 포도당을 결국은 우리가 포도당을 합성해내는 과정이 탄소 고정 반응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 포도당을 만들어낼 때의 숫자의 간편화를 위해서 선생님이 앞에 분자 숫자를 좀 붙여볼게요. 자, 분자수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주황색으로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3개의 CO2가 들어오는 거를 한 번에 나타내 보겠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회로가 한번 지금 여기서 돌 때 이산화탄소는 한 분자씩 들어오게 되겠죠. 한 분자씩 들어오게 되지만 선생님이 앞에 3이라고 분자를 썼다는 거는 회로가 3번 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회로가 3번 도는 과정에서 그러면 지금 3개의 CO2가 3개의 RUBP와 만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봐요. 자, 그러면 지금 총
RUBP에다가 3개의 CO2에 있는 그러니까 탄소 하나짜리죠, CO2는. 그러면 만약에 육탄소 물질이 CO2와 RUBP가 만나서 육탄소 물질이 만들어진다면 3개의 육탄소 물질이 만들어지는 상황이죠. 이해됩니까? 지금 여기서 CO2도 3개, RUBP도 3개인데 그러면은 총 탄소수는 RUBP에서 15개, 이산화탄소에서 3개니까 총 18개잖아요. 18개. 탄소가 지금 18개입니다. 그 18개의 탄소로 3PG라는 물질이 만들어졌어요. 자, 3PG라고 하는 거는 탄소수 3개짜리잖아요. 탄소수. 그러면은 몇 개의 3PG가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6개. 이거 이해될까요? 탄소수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앞에 RUBP와 CO2가 만나가지고 총 3PG가 됐는데 CO2와 RUBP가 만나면서 18개의 탄소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3PG는 하나당 3개의 탄소를 가지니까 총 6개의 분자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어렵지 않죠? 지금 6개의 3PG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그 다음부터는 선생님 따라서 잘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때 CO2랑 RUBP가 만나서 3PG가 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반응을 촉매하는 효소가 굉장히 중요한 효소가 있는데 이번 교육과정에서 생략되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문제집이나 이런 데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번 언급만 해주는 거예요. 루비스코라고 하는 효소인데 일단은 우리 교과서와 수능 특강에는 생략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생략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PG가 그 다음에 어떤 물질로 전환이 되느냐. 자, 3PG가 DPG 혹은 DPGA라고도 얘기하는데요. DPG 혹은 DPGA. 자, 이거는 뭐냐면 이거 A를 생략할 수 있으니까 A를 생략했다고 친다면 DPG입니다. 여기서 D는 다이예요. 이 다이요. 다이나 비스 이런 것들은 2개를 뜻하는 용어거든요. 2개. 우리가 저 위에서 CO2와 만난 RUBP 할 때 저 B는 비스잖아요. 비스. 리블로스 비스포스페이트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자, 저기서도 인산이 2개였던 거고, 그럼 여기서도 DPG 할 때 D가 다이니까 2개의 인산을 가지겠다. 그쵸? PG긴 PG인데 위에 있던 저 PG, 3PG랑 다른 거는 거의 변화가 없이 인산만 하나 더 붙은 형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그림을 한번 그려본다면 얘도 여전히 그러니까 3PG에서 인산 한 개를 붙인 형태니까 이렇게 되면서 원래 인산이 하나 있었는데 인산이 하나 더 붙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되겠습니까? 인산이 한 개 더 붙고요. 이거는 그러니까는 다이포스포글리세르산 이렇게 용어는 그거의 줄임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지금 봐봐요. 지금 일단 이 아이도 탄소수의 변함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분자수는 6개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3PG에서 DPG로 오는 동안에 인산이 붙었단 말이죠. 맞죠? 인산이 붙었어요. 그럼 이 인산은 어디서부터 온 인산이냐? 우리 명반응의 산물을 탄소 고정 반응에서 사용한다고 했었거든요. 자, 명반응의 산물 중에서 그렇죠. ATP가 이때 작용을 해서 ATP로부터 인산을 떼어내어서 3PG한테 갖다 붙인 다음에 DPG를 형성한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효소의 작용이었겠죠. 생략되어 있겠지만. 자, 그러면 자, 여기서 ATP가 ADP로 전환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봐봐요. 지금 총 6개를 다 인산을 붙여줘야 되는 거잖아. 즉 인산도 6개가 필요한 거죠, 지금. 그렇다면 ATP 분자도 6개의 ATP가 6개의 ADP로 전환되는 이러한 형태의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될까요? DPG까지. 자,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DPG가 어떠한 물질로 바뀌느냐 하면 PgAl. 이 물질은 굉장히 익숙한 물질이에요. 우리에게. 그쵸? 어디서 봤더라? 해당 과정에서 6탄소 물질이 3탄소 물질로 쪼개질 때 PgAl이 등장했었습니다. 선생님이 그때 설명할 때 나중에 광합성에서 이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설명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그 물질이 바로 이거예요. PgAl, 포스포글리세르 알데하이드의 첫 글자들 따온 용어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아이는 뭐냐면 포스포글리세르 알데하이드. 여러분 생각납니까? 이 아이는 인을 몇 개 가지고 있던 아이였죠? 그렇죠. 하나를 가지고 있던 아이였어요. 하나. 그 다음에 그러면은 하나를 가지고 그 다음에 PgAl 같은 경우는 3PG나 DPG보다 훨씬 환원된 형태예요. 환원된 형태. 환원된 형태라는 얘기는 수소를 받은 상태란 얘기죠. 그러면 즉 DPG에서 PgAl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수소를 더 받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수소를 누군가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수소를 줬기 때문에 수소를 받아서 더 환원된 형태인 PgAl이 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명반응의 산물 중에서 수소를 줄 수 있는 물질이 누구죠? 그렇죠. NADPH죠. NADPH.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자, 이렇게 NADPH가 수소를 떼어내면서 NADP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풀네임은 NADPH 플러스 H 플러스를 적어줘야 되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 교과서를 한번 보니까 정석대로 써놨네요. 선생님도 한번 정석대로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런데 지금 우리 분자수 계속 생각하고 있잖아요. 분자수. 이 아이의 그림을 만약에 선생님이 그려본다면 PgAl의 그림을 그려본다면 이러한 형태라는 거예요. 이러한 형태.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분자수는 여전히 탄소수는 3개로 계속 동일하게 오고 있으면서 더 환원된 형태이면서 인산은 하나 떼낸 이런 형태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도 여전히 분자수는 6개가 되는 거고, 그렇다면 DPG한테 6개의 DPG를 6개의 PgAl로 바꾼다는 건 6개의 NADPH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NADPH 분자수도 6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DPG는 인이 2개 붙어 있었는데 PgAl 같은 경우는 인이 하나 떨어져 나간 형태죠. 그래서 이 중간에 이렇게 6개의 인이 인산 형태로 떨어져 나가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될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PgAl의 형태가 되었다면 이 PgAl은 또 다른 물질 대사 과정을 통해서 포도당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형태의 물질이거든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제 PgAl이 완성되었다면 이 중에서 그러니까 6개의 분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분자의 PgAl은 떨어져 나가게 되고 나머지 5개의 PgAl이 남게 되죠. 이 5개의 PgAl만 이어서 회로를 돌게 되는 형태란 얘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PGAL은 이제 또 다른 물질 대사를 통해서 포도당을 형성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회로에서 하나가 빠져나가고, 즉 6개의 PGAL당 한 분자의 PGAL이 빠져나가서 포도당을 형성하는 데 사용이 된다, 이 뜻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봐봐요. 포도당은 육탄당이잖아. 맞죠? 탄소수가 6개인데 지금 PGAL은 탄소수가 3개죠. 그렇기 때문에 이 PGAL 상태에서 그대로 포도당이 될 수는 없고, 또 다른 그러니까 지금 이 회로 또 다른 이 회로를 이 회로 이름을 선생님이 얘기했으니까 얘기할게요. 이 회로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 켈빈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회로를 켈빈 회로라고 부르거든요. 켈빈 회로. 자, 그러면 이 켈빈 회로에서 PGAL이 한 분자 떨어져 나가고 또 다른 켈빈 회로로부터 또 떨어져 나온 PGAL, 이렇게 두 개가 만나서 복잡한 물질대사 과정을 거쳐서 결국 포도당이 형성되게 되는 거예요. 포도당은 육탄당이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비율적으로 6개의 PGAL당 한 분자의 PGAL이 떨어져 나가면서 포도당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고, 그럼 나머지 5개는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5개가 남아서 선생님이 이때 그림을 이어서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이렇게 된 다음에 우리 교과서에서는 바로 여기서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바로 생각을 해버리면 오히려 좀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중간에 하나만 더 넣을게요. 여러분들은 이제 문제집이나 문제에서는 이 물질이 나오지 않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하나 넣는 겁니다. 자, PGAL이 어떤 물질을 바뀌냐면 RUMP. 자, 어렵지 않아요. 자, RUMP, RUBP 무슨 차일까요? RUMP는 모노, 여기서 B와 RUBP와의 차이점은 B 대신에 M이 있는 거잖아요. 이 M은 모노입니다. 모노는 하나란 뜻이죠. 즉 리블로스 모노포스페이트, 즉 리블로스에 인산이 하나 붙어 있는 형태.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리블로스 비스포스페이트는 탄소 5개, 5탄소 물질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은 RUMP도 인산의 개수만 다를 뿐 그 탄소 수는 5개겠죠. 5개. 그럼 한번 생각해봐요. 선생님 그림부터 그려볼게요. 5개. 자, 이런 식으로 2, 3, 4, 5개. 면서 인산 한 개가 붙어있는 이런 형태잖아. 맞죠? 그러면 생각해봐요. 지금 RUMP, 즉 5개의 PGAL로부터, 자, 인산 생각하지 말고요. 인산은 됐고요. 5개의 PGAL로부터 몇 개의 RUMP가 만들어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즉 지금 5개 PGAL 이거부터 한번 봐봐요. 여기 지금 여기를 보면은 PGAL은 3탄소 물질이잖아. 탄소 수가 그러니까는 지금 5분자가 있으니까 총 탄소 수가 15개죠. 맞습니까? 총 탄소수 15개 그대로 RUMP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RUMP가 된 상태에서도 총 탄소수가 15개가 돼야 돼요. 맞습니까? 그러면 RUMP가 5탄소 물질이니까 총 탄소가 15개가 되려고 한다면 이러한 5탄소 물질인 RUMP가 몇 개 만들어질 수 있다? 3개.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겠죠? 그럼 봐봐. 그러면은 지금 탄소수 맞춰줬고요. 탄소수 15개 이렇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인 같은 경우는 지금 PGAL에서 인이 5개잖아요. 총. PGAL 총 5분자였기 때문에 인도 5개인데 RUMP 3분자가 되면서 인이 3개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 상태니까 2개가 남잖아요. 남는 2개의 인산이 있습니다. 맞죠? 그것은 방출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2개의 인산이 방출되게 된다. 어렵지 않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맞춘 다음에 올라오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워요. RUMP로 숫자를 맞춰준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최종 단계 여기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 RUMP에서 RUBP가 되는 과정에서는 바뀐 건 딱 하나죠. 인이 하나씩 더 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분자수가 3개니까 인도 총 3개가 필요하겠죠. 3개의 RUMP가 3개의 RUBP가 되기 위해선 인도 3개가 필요하겠죠. 이 인은 누구한테서 온다?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ATP한테서 오는 거예요. 즉 ATP로부터 인을 받아서 RUMP가 RUBP가 되는데, 그러면 이때 필요한 ATP의 개수는 그렇습니다. 3개죠. 3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되겠나요? 이게 켈빈으로 끝이에요. 끝. 켈빈으로 우리 다 했습니다. 지금.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지금 켈빈 에러를 크게 3단계로 나누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RUBP에서 3Pg가 되는 이러한 과정을 탄소 고정이라고 얘기하고요. 탄소 고정. 그 다음에 3Pg에서 쭉 오면서 NADPH로부터 수소를 받아서 최종 환원된 형태인 PgAl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PgAl이 된 이 상황까지 뭐 경계는 뭐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자, PgAl이 되는 이 과정을 3Pg의 환원이라고 얘기합니다. 혹은 당합성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때의 당은 포도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RUBP가 다시 재생되는 단계. RUBP 재생 이렇게 되겠습니다. 끝입니다, 여러분. 할만하죠?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숫자를 이렇게 정수 숫자로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3, 6 이렇게 썼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그린 이거는 CO2가 3번 들어가는 형태가 있었으니까 켈빈 에러가 3번 돌아간 형태에서 이러한 과정이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봐요. 포도당